요즘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서야 알았어요. 집주인이 중국인이더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 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 216가구입니다. 이 중 무려 56%, 정확히 56,301채가 중국인 소유입니다. 6개월 사이 증가한 주택만 5,158가구.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와 빌라, 상가 등을 사들인 외국인 중 중국인이 67%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서울 곳곳의 아파트 등기부를 들여다보면 보유주가 중국 이름으로 바뀌는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오늘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 자본의 한국 부동산 침투,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5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그중 일부는 중국인 현금 매입으로 거래됐습니다. 국회에서 이제는 왕서방의 집에 한국인이 전세로 얹혀 사는 시대가 됐다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중국 자본의 부동산 점유율은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문제는 한국인만 대출 규제로 묶여있고 중국인은 현금 투자로 제약 없이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입니다. 결국 실수요자는 밀려나고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 현금 자본의 놀이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대출 규제로 집 한 채 사기 어려운데 중국인은 현금으로 여러 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는 4,169건이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67%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안산, 부천, 시흥 등에 집중됐습니다.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매수한 아파트와 빌라, 상가 중 중국인 매수가 77%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반면 서울 강남권 고가 부동산은 미국인 매수가 올해 들어 50여 건으로 중국인보다 4.8배 많았습니다. 중국인은 경기도 중저가 주택을, 미국인은 강남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패턴입니다. 중국 자본은 서민 주거지를 잠식하고 미국 자본은 부촌을 장악하는 겁니다. 주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소유한 한국의 토지는 더 심각합니다. 국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필지 수가 4년 만에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18만 8,466필지입니다. 면적으로는 2억 6,829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 290만 제곱미터의 92배에 달합니다. 2020년 15만 7,405필지에서 불과 4년 만에 3만 1,061필지가 늘어난 겁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만 7,714필지로 41.2%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겁니다.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2,121만 제곱미터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미국인이 총 1억 4,331만 제곱미터로 53.4%를 보유해 가장 컸습니다. 미국인은 넓은 토지를, 중국인은 많은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인은 공장이나 골프장 같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중국인은 주택이나 상가 같은 개별 필지를 소유하는 겁니다. 미국 자본은 기업형 투자, 중국 자본은 개인형 투자 패턴을 보입니다. 더 놀라운 건 위법 의심 거래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국토부의 기획조사 결과 주택 투기와 토지 편법 취득 사례 중 중국인이 최다로 확인됐습니다. 투기 목적 부동산 취득, 허위 서류 제출, 명의 도용, 차명 거래 등 불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영토와 자산 잠식 수준의 자본 침투입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한국 부동산에 집중할까요? 첫째, 중국 내 부동산 시장 붕괴로 안전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헝다 사태 이후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유층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둘째, 한국 부동산 시장이 투명하고 법적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처럼 정부가 갑자기 규제를 강화하거나 재산을 몰수할 위험이 없습니다. 셋째, 정부가 외국인 거래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 없이 외국인에게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집을 사려면 1년 이상 거주 증명과 취업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중국인이 집을 사는 건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현금만 있으면 됩니다. 결국 중국 자본이 이 틈을 이용해 법망 안에서의 침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중국인의 부동산 보유 자체를 제한합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중국 국적자 토지 소유 금지법이 시행 중입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몬태나 등에서 중국인의 농지 및 군사시설 인근 토지 매입을 금지했습니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2년간 금지했습니다. 호주는 외국인이 신규 주택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기존 주택 구매를 막았습니다. 뉴질랜드는 2018년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대출 규제로 국민은 막히고 중국인은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경제 주권의 침식, 나아가 문화적 침투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구로, 영등포, 동대문 일대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인 투자 비중이 급등한 지역입니다.
강남의 미국 자본과 달리 이 지역 중국 투자자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투기형 매입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비거주자, 즉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도시는 텅 빈 소유로 변하고 거주민은 빠져나가고 임대료만 오른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이 문화를 바꾸고 문화가 지역 생태를 바꾸는 잠식의 메커니즘입니다. 구로 가리봉동은 이미 조선족 타운으로 변했습니다. 거리 간판이 중국어로 바뀌었습니다. 상권이 중국인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한국 주민들은 떠나고 중국인이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올랐지만 한국인은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인끼리만 거래하는 폐쇄적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더 신박한 건 국경 지역 토지 매입 사례입니다. 중국인이 서해 무인도, 해안가, 농지, 산지를 수십억 원대 현금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군사 감시선과 가까운 지역, 즉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곳들입니다. 제주도는 더 신박합니다.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한 지 5년 만에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137% 늘어났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8배 가까운 토지가 외국인에 넘어간 겁니다. 이 기간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6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중국의 섬으로 불릴 정도로 중국인 소유의 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경제를 가장한 영토 확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 중국의 전략 싱크탱크 문건에도 한국은 자본 진출의 교두보로 이상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 침투와 함께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이 맞물리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전 산망 마비로 지문과 주소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수십만 명의 중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하고 체류한다면 범죄나 불법 체류, 부동산 편법 거래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정부는 동포 체류 특별합법화라는 이름으로 불법 체류자 일부에게 체류 연장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선족 불법 체류의 합법화로 이어질 우려도 큽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과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중국 자본은 단순히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부동산을 기반으로 정보 수집, 자금 세탁, 사회 영향력 확보가 가능한 구조를 만듭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개로 현지인 고용, 지역 커뮤니티, 상권 장악이 이어지면 지역 전체의 여론 흐름과 문화 구조가 바뀝니다. 이건 경제 현상이 아니라 사회 통제 구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런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부동산을 매개로 정치인을 후원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 자본의 침투는 한국의 경제 주권뿐 아니라 문화와 안보 주권을 흔드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자니까 괜찮다는 말로 넘어갈 단계가 아닙니다. 중국인 보유 주택 5만 6천 채, 중국인 소유 토지 7만 필지, 그 면적만 여의도의 7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곧 독가의 뼈대입니다. 뼈대가 잠식되면 경제는 물론 안보와 문화,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상호주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집을 살 수 없다면 중국인도 한국에서 자유롭게 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전 허가제 도입, 투기 지역 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제통상 마찰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가 중국인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 자본의 확장은 조용하지만 빠르고 치밀합니다. 글의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영향력 확보의 전략입니다. 왕서방의 땅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자리는 줄어듭니다. 이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 곳곳에서 중국인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중국인 상가 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 곳곳에서 중국인 토지 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국가의 영토이자 주권입니다. 땅을 잃으면 나라를 잃습니다.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중국 자본의 부동산 침투는 21세기 신형 영토 침탈입니다. 총각할이 아니라 돈과 계약서로 이루어지는 침략입니다. 우리는 이 위험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 자본의 투자가 발전일까요? 아니면 잠식의 시작일까요? 다음에도 빠르고 깊이 있는 시사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